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85페이지 제3절 실전 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억구법 이론 평형법의 입장에서 지금 기술된 자료인데, 이것을 억구법도 물론 참고를 하되 주보법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은 억구법적인 어떤 견해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분 읽어보시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보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하는 것은 수정할 내용입니다. 입장에서라고 바꿔야 되겠죠. 일단 어떤 팔자가 주어지면 그 평형법 입장에서는 일간의 왕세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왕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 희기와 배열상의 또 희기가 있죠. 단순히 그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일간을 약하게 하는 글자가 기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간에 정화, 개수, 임수가 있다고 쳐보면, 이게 신약이라고 치면 정화는 당연히 경금한테는 기신이죠. 그렇지만 개수도 원래는 상관이기 때문에 일간을 약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개수는 이 팔자에서는 신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정화를 극하죠. 그래서 경금을 약하게 하는 정화를 극하니까 개수는 경금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글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 팔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언급한 부분도 적고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일간이 약하거나 강한 것으로 기준을 해서 약한 것을 더 약하게 하는 것을 견제하는 글자는 비록 일간을 약하게 하더라도 억부상에 희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단순한 평형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을묘, 병술, 을사, 갑신, 기축은 개미년인데요. 일단 억구법으로 한번 볼까요? 일간의 왕도를 확정한다. 일간이 약간 약하다. 다시 격국을 확정하는데, 여기서는 격국은 그냥 정격인지 종격인지를 가르는 그런 의미에서 격국입니다. 정격이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술을 좋아한다. 술을 용신으로 취한다. 용신에 근거하고 형충합해를 이용하여 개미연의 기륭을 정하는 바. 약간 흉하다. 흉은 어디에 있는가? 개수 용신이 상해를 받음이 흉함에 이른 것이다. 기토가 개수한테, 대운 기토가 개수를 방해하죠. 수 용신이 상해를 받음이 흉함에 이른 것이니, 수는 인성으로서 직업 학습 등을 의미하는 바 반드시 이 방면에 문제가 생긴다. 박사학위 취득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이 설명도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주보법에서 인성이 반드시 학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학업의 태극점은 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타신합은 각자 합류합니다. 묘술합은 묘을목이 합거되고요. 그 다음에 술토는 합류됩니다. 격신은 술이 합류되기 때문에 술월, 무토, 그리고 병화가 용신이고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이 청용신이 되겠죠. 이 팔자에서 학업을 보려면 식상 중에 희신을 보는 겁니다. 병화,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보호하는 무토, 신중의 임수가 기신이죠. 기축운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요? 기축운이 오면 학업을 중심으로 하려면 요 병화와 무토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기축운이 오면 기토는 당연히 학업상에는 좋지 않은 운이죠. 일단 무토를 혼잡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토는 이 팔자에서 간목을 합하죠. 이때 간목이 병화한테 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한테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지 신금한테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이 합류되겠죠. 간목은 이 팔자에서 기신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먼저 작용하냐면 무토를 극하죠. 무토는 아까 학업을 볼 때 우리가 태극점이라고 했죠. 당연히 기토가 무토를 혼잡해서가 아니고 간목을 합해서 합류하게 하고 학업의 태극점인 무토를 극해서 학업에 좋지 않다. 축토는 이 팔자에서는 본래 기신이죠. 무토를 혼잡하게 하죠. 그리고 지금 술을 향하고 있고요. 무기토가 다시 혼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축합, 경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토를 설하죠. 그래서 기신이죠. 개미년, 개수는 원래는 을목을 생합니다. 생을. 그래서 희신이죠. 그런데 대운 기토에 극을 당하죠. 비극. 그래서 기토의 개수의 희신적인 어떤 요소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미토 기신이 동주에서 극개수하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는 지금 개미년은 기토가 방해를 하는 거죠. 기토가. 대운 기토는 간목을 합류하고 무토를 극하고 또 윤회에서 오는 개수신을 극해서 개수의 좋은 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을목을 생해서 을목이 기토를 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기토와 기축대운 개미년의 학업에 관련된 어떤
그 문제를 본다면 학업이 불순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팔자의 학업의 급수는 병화와 무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원국에서 병화가 천간의 1급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생하고 있죠. 간목이 생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일단 천간의 2급 정도를 얻고요. 년월에 하면 6분 2급 6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일단 6급을 얻죠. 술월에 6급인데 묘수랍 5급 정도를 얻고요. 그래서 최소한 7급 2분 정도를 얻고 을목이 지금 뭐 팔자에서는 을목이 기토가 없어서 일단 청용신을 뽑아놨기 때문에 기토가 없긴 하지만 무토를 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을목을 계산해주면 을목이 천간은 분수가 되고요. 지지에 연간에 3급, 무수랍 2급 정도. 그래서 9급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박사학위를 실패하지만 박사학력은 가능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결국에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기축은 개미년에서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되고요. 인성이 어쩌고 하는 것은 일단 참고는 하되 저는 항상 주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억구법은 보조로만 합니다. 억구법은 신내사 이런 거 뭐 건강이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학위 취득도 일종의 공부에 관련된 것인데 나 외에 다른 요소가 좀 작용을 하죠. 단순히 시험과는 다릅니다. 성격, 내향적인 어떤 내재하는 어떤 성격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사주팔자로 규명해 보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성격 이런 부분 사주팔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간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영향을 준 삼각형, 그러니까 월간, 시간, 일지, 월시간. 오행과 십신을 보는데 오행은 본질적인 부분, 십신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행의 기세까지 그리고 대운을 결합해서 보라. 성격은 대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축, 무진, 병인, 정유, 히틀러 팔자라고 하는데요. 지모가 탁월하고 웅변가이며 성질이 괴이하고 충동적, 폭동적, 의식이 많고 극악 패도적이며 이런 것들이 이 히틀러의 성격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오화의 오행의 성등에서 출발한다.
이런 병화의 성정에서. 병화는 일반적인 우리가 성정을 보는 거죠. 희귀불문하고요. 패기가 담대하고 성급하며 말재주가 좋고 유머가 있기도 하고 정력이 넘쳐 철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열정적 사명감, 좋은 쪽으로 병화를 보면 열정적 사명감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열정적 사명감. 틸러가 독일을 개조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선전선동하는 그런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월, 시간 및 일지의 본기 십신이 무엇인지를 본다. 용신의 근거에서 희를 확장하면 월간은 식신이고 시간은 겁재인데 일지는 효신이죠. 겁재가 용신이지만 왕하지 않으니까 용신인데 왕하지 않다. 겁재의 흉한 측면의 의미가 많고 길한 측면의 의미는 적다. 효신이 용신인데 중화 상태. 그러면 길흉의 상을 모두 가진다. 정신이 맑고 강하고 규제의 특징. 그러나 도량이 좁고 의심이 많고 이기적으로 괴이한 일을 만드는 등. 월간 식신, 연간 상관. 상관은 식신의 개입으로 격해진 것이 변해서 긴첩한 것. 그래서 입주에 대해서 식신과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 혼잡되면 자, 월간이 식신인데 연의 기토 상관이 혼잡되면 월간에도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상관의 나태, 산만, 포색, 방종 뭐 이런 것들이죠. 미치광이, 오만. 겁재가 용신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근면하니까 나태함은 제거한다. 먹고 잠자는 것은 피부 약하게 되는데 이유는 효신의 특성. 효신은 잠자는 것을 싫어한다. 올빼미 잠자는 것이 아니죠. 종합하면 지모출중, 오만방자, 충동포갑, 의심 많고 도량 좁음, 잔인성, 성격 괴이 이런 것들이 일단 추출이 되죠. 다시 신사를 보면 천월기운이나 천월덕기운이 없으니 일점 선량함이 없고 반대로 년에 시박대패, 일지에 겁살 등 두 개의 흉살이 있으니까 흉악 잔인한 성정이 있어서 그것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는 것. 마지막으로 오행의 기세를 보죠. 토가 편안한 상태죠. 일반적으로 토가 왕하면서 귀신인 자는 비현실적. 토가 왕하면서 귀신인 자. 허황함이죠. 이렇게 일원의 특징 그리고 일원에 영향을 주는 월시간 일지 본기의 십신을 보고 신사를 보고 오행의 기세를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보법으로 한번 간단히 보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신은 신금입니다. 기토가 년간에 투관하고 있어서 그리고 생이 있습니다. 시간 정화는 기토를 생할 수 있죠. 좌지가 유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화가 기토에 미칠 수 있습니다. 병화를 용하지만 정화가 투관하고 있으며 신금을 용하지만 경금이 더 왕하다. 주보의 가신들이 모두 상황이 더 우위에 있으니 이중성을 띠고 조변 섞게 한다. 토행의 특성이 혼잡하여 부정적으로 드러나기 쉽고
식신이 달변가이며 무토는 충동적이고 고집스럽고 병화는 충동적이고 고집스럽고 신금은 예민하고 섬세함이 특징인데 변덕스럽고 일관적이지 못한 성정이 된다. 주호법에서는 이러한 병화가 시신인지 기신인지로서 긍정적 열성적인 자, 병화는 문화 선전 전파 유형, 부정적인 측면은 조급하거나 흉폭, 사이비 종교. 월간 시간 일지 오행 십신 중 청용신의 오행과 십신이 중요하다. 신살이 어느 십신에 붙는지를 보아 신살의 희기를 가린다. 각각의 영양 증강을 본다. 희신이면 그 희신의 영향을 증강하고 기신이면 기신의 영향을 증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앞에 그 본 방법과 유사하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주보법이 더 깔끔하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기유, 계유, 경자, 무인. 일단 업구법으로 보는 내용이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혁명적 폭동, 형을 받고 도둑질로 투옥되고 이런 것들 지금 이 사람의 실제죠. 주법법으로 보면 무계합이 있습니다. 각자 합류하죠. 부토는 인목한테 극을 받고 있고요. 계수는 기토의 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계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무토입니다. 경금 이론이 기신이죠. 그리고 월간 계수는 합류하는데 이것이 합류해서 없어지진 않지만 그 수오행의 특성이 지체되고요. 그다음에 기토가 극하는 것은 기토의 인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죠. 도량이 좁고 시간, 무토가 기신이죠. 편인입니다. 의심스럽고 변덕스럽다. 일지, 동주사. 일지가 좌지의 사지입니다. 사지. 이것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이 주변에 의해서 좌우되기 쉽다. 양인격인데 엄격히 말하면 양인격이죠. 양인격. 양인격은 우리가 격국론에서는 양인격은 살성을 용이하는데 이 팔자는 살성이 없습니다. 흉신을 제어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 주어법으로 봐도 계수 상관이 원활하게 희신으로 작동하지 못함. 게 있죠. 그러면 도리어 상관의 기신 성향이 드러나고 희신 성향은 발현되기 어렵죠. 격신을 돕는 유금, 유신금이죠. 유신금이 오래 있어서 좋은데 자영을 하고 있어요. 유신금 자영. 신금 겁재가 형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겁재 좋은 측면, 뭐 수평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이용한 어떤 그 사업 추구, 어떤 그래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좋지 않는 쪽으로 발현되면 이런 것, 어떤 폭동 등에 참가하는 조폭무리 이런 거 비슷하죠. 성용신 무토 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어떤 깊이 파고드는 연구자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약하기도 하고 또 동주에서 극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는 측면으로 발현되죠. 괴이함, 괴팍, 의심, 변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행은 무토는 토오행이죠. 토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읽어주면 신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상황들을 주법법으로도 이렇게 간단히 읽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심성은 주변 환경과 유관하다. 당연하죠. 주변 환경이 그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주의 심성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죠. 월간, 시간, 일지 이 삼각형이죠.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이 일주의 심성에 영향을 주고 일주의 행위와 능력을 보아서 일주의 빈부귀천, 성공 혹은 실패를 보는 것이다. 겁재가 첩신하고 기신이라면 시시각각 겁재의 부정적 측면을 취하게 되고 겁재의 부정적 특성은 앞에서 보았듯이 충동, 포갑, 이익을 위하여 은혜를 잊음, 탐재, 오색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관청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설, 감방에 가는 등의 성정이 나타나기 쉽다. 언제 그것이 발생할 것인가는 대운을 보아야 하지만 일단 성정의 원국에서 성정의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이거죠. 어느 해에 비견이 투출하면 이 해의 일주의 심성은 한층 비겁의 심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년에 비겁이 출현하면 그 심성은 경쟁과 투자심이 생긴다. 이런 것은 일반론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십신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십신이 있으면 십신 기본적 의미죠. 이것은 기륭과는 무관한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유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눠봅니다. 심성이나 행위와 관련한 이 어떤 십신의 의미. 여기서는 희기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물, 희기. 예를 들어서 비견이 왔다. 그러면 비견의 기본적 의미는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떤 자주성을 의미해요. 자주성. 그러면 자주성이 갖는 심성이나 행위는 뭘까요? 독립하고 싶다. 아니면 경쟁하고 싶다. 독립이라는 건 경쟁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행위로는 독립하는 것, 자영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희신이라면, 희신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맺어지는 거고, 기신이라고 하면 도리어 좋지 않게 맺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비견이라고 하면 주로 동료나 형제, 희신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단골 고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고, 기신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인물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유년 기륭 판단법을 보시겠습니다. 유년의 기륭 판단의 총칙, 신내사죠. 이건 지금
신내사 부분이죠. 그래서 건강, 학업, 시험. 학업 중에서 아까 박사학위 받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내가 논문을 잘 쓴다고 해서 반드시 달성한다.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죠. 용신이 도의하면 기라고, 용신도의. 희가 같이 증가하면 기쁨도 있고 좋지함도 있다. 평순하기도 하다. 길이 큰지 흉이 많은지는 권영하에 결정한다. 대운이 흉하면 10년 모두 좋지는 않고 유년을 결합하여 유년이 길하면 소길하거나 평순하다. 대운이 길하면 10년 모두 나쁘진 않고 여기에 유년에 흉하면 평순하거나 흉이 적다. 일단 유년은 속성이죠. 속성. 이것은 좀 완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년이 길하면 우리는 다 길한 걸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년이 길해도 대운이 흉하면 그 길이 크진 않고 소길한 정도죠. 대운은 그런 역할이죠. 대운은 우리가 원국이 있고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습니다. 여과지죠. 여과지. 유년이 길하다 그러면 대운이 그걸 여과해서 원국으로. 이게 원칙적인 명운세의 작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운을 통과하기 때문에 유년이 길하다고 해서 그 길함이 그대로 원국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병신, 신묘, 신사, 기해. 이런 법으로 하면 뭐 이렇고요. 병신대운. 이때 좋아졌다 이거죠. 주보로 보면 해묘, 그다음에 사해충, 그러니까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 간목이 있는 것은 경금이 아니라 병화로서 제합니다. 경금, 신경은 병화보다 약하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주보는 이렇게 을과 병입니다. 을미운, 여기 지금 그 전에 을미운은 몸이 안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을목은 희신이죠. 미토는 해묘미 삼합복구. 병화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흉하죠. 간목을 설하지 못하니까요. 지지가 삼합을 이루면 상하 통관을 해야 됩니다. 을해년, 을미운, 을해년. 을목은 희신인데 기토가 그걸 받으니까 신금이 보호가 약해져서 합류하는 거죠. 신금이 합류합니다. 신금. 병신합, 신금. 그래서 도리어 신이 을을 극하죠. 을해. 해수의 문제죠. 해수.
신금 비견과 병화는 그대로 물론 되고요. 다만 병화는 합주 상태에서 영향이 감축된다. 지지의 해묘미, 목국, 갑목의 혼잡을 제거하기 어렵다. 신금 비견, 그것은 격으로 보면 관살이죠. 그 다음에 재성을목, 격으로 보면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 관살, 그 다음에 재성, 비견. 이 네 가지의 십신작용이 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년, 신금은 귀신, 신금 비견의 활동성, 병화 정관의 규율과 절제에 긍정이 지며 칠살의 흉성으로 나오는 것이 병인이 생기는 것이죠. 병신우는 병화는 희신이고요. 갑신년, 갑신. 갑목은 기신이나 기토를 합류하죠. 기토. 그래서 신금을 합거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병화를 도우니 기라는 것이죠. 갑은 기라지만 흉한 것이지만 도리어 기라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병태가 호전된다. 명운세 삼자의 관계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방향성, 그것은 짧은 것부터 세운이 대운에 작용하고 대운이 윤인에 작용하고 유월이 세운에 작용하고 이렇게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동시에 작용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론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암진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이용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일명이라고 하는 그 중국 학자의 이론이 제일 정교하고 그래서 그쪽 그 행운론을 기본으로 취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명운세를 상하의 관계로 상하, 명이 크고 운이 닿으며 세운이 가장 작다. 그래서 명이 운을 제약하고 운은 윤회를 제약한다. 이 말은 명이 운에 작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운은 원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회는 기초의 조직 부분의 지휘자이고 그래서 윤회는 가장 작긴 하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윤회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국, 이게 명이죠, 명. 대운, 운, 윤현. 세군, 태세할 때 이게 세입니다. 세. 일단 범위는 이게 제일 작죠. 그 다음이고요. 제일 크죠. 그래서 윤현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는 대운 안에서 적용이 되고 대운은 원국 안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하는 기준, 그다음에 범위 알아볼 수 있는데 동하는 것은 유년이 동하고 그 다음 대운이 동하고 원국이 동하고 동시에 다 동을 하고 있는데 작용 범위에 따라서 유년은 대운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년이 직접 원국에 작용하고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고 유년, 대운이 동시에 원국에 작용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임자, 을사, 경신, 무인. 읽어보시고요. 을묘운, 을해년. 오히려 좋다. 이런 거죠. 대학 졸업하고 지금 여기 사화입니다. 사화. 주보로 취해보면 무토가 격신이고 병화가 무토를 호유하죠. 그리고 청용신은 을목이다. 계묘, 운, 을해년. 계수는 무토를 합류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기토를 설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토가 없죠. 그리고 임수를 을목에 설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없으면 이성인 을목도 임수에 작용하죠. 을목과 무토가 계수로 인해서 좋은 작용을 하게 되죠. 학력을 보면 임수, 식신이 기신이고 계수가 희신입니다. 그러면 상관이시죠. 계수 플러스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를 보는 거죠. 계수와 무토가 자유롭거나 강하게 되는 그런 때는 학업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무토가 합류되고 을목이 유년에서 오면 당연히 학업에 좋다. 그 다음 팔자는 정사신의 갑신을해. 기묘운, 기유운, 기묘년에 좋지 않았다는 지금 얘기죠. 주보로 보면 격신은 해수가 충을 당하지만 갑신, 해수가 또 있기 때문에 임수가 격신이고요. 경금이 간목이나 무토로부터 임수를 보호하고 계수는 원국에는 없지만 을목이 있으므로 을목으로서 청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운, 제가 써놨죠. 기운, 기토는 기신으로서 정화상관 희신을 설하고 신금관성 기신을 생하니
정화를 잃고 신금과 기토의 열성인자를 얻는다. 대운지 유금은 기신으로서 을목을 극하고 경금을 혼잡한다. 잃는 것은 경금과 을목의 우성인자. 경금 7살의 열성인자는 인성 흉상을 가지고 온다. 을목 겁재 열성인자는 상관의 흉상을 가지고 온다. 얻는 것은 신금의 열성인자죠. 제가 열성 우성을 다루는 것은 희신인데 희신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기신인 경우는 열성인자를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이 발휘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억제된다. 억제되는 경우에는 희신인데 발휘 못 되는 거고요. 기신이면 그냥 부정적인 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묘는 대운 기토의 흉상을 가중하고 묘는 희신인데 유금 대운에 맞모되어 충을 당하죠. 감축. 그래서 우성인자 발현이 지체되고 해묘 목국으로 혼잡하게 되는 건 좋지 않다. 을목 겁재가 우성인자 발현이 지체되면 부정적인 측면이죠. 상관의 흉상으로 드러나기 쉽다. 즉 겁재와 상관의 인간관계나 인과관계나 내면의 겁재 성향이 외부에서 상관의 성향으로 귀신상에 드러난다고 얘기한다. 기토는 이 팔자에서는 정제죠. 그런데 관성, 정관. 묘목은 이 팔자에서 겁재죠. 그런데 상관이죠. 일간 중심, 그 다음에 격신 중심이죠. 이게 흉하면 두 개 다 흉한 측면, 두 개 다 긍정의 측면을 상실하는 것이죠. 지금 정관의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요? 정관. 발전이 없음. 그 다음에 도리어 관청과의 문제가 생김. 절제가 무너짐. 뭐 이런 것들이죠. 정제의 부정적인 측면은 근면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꼼꼼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돈을 낭비하고요. 겁재의 부정적인 측면,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거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쉽다. 그 다음 팔자는 무신, 을축, 병술, 기해, 정묘운, 계유년. 종약격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을목을 지금 주보에서 취했기 때문에 이 팔자는 또 병술, 고를 또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정격으로 봐도 됩니다. 정묘운, 정화는 희신, 겁재가 상관의 길상을 가지고 오지만 기토를 생하는 것, 흉하니 상관의 흉성은 있다. 그래서 선길후흉이다. 묘목은 희신인데 무토를 합하는 것은 기라고 해미 목국으로 가불이 혼잡하는 꺼린다. 계유년, 계수는 기신인데 무토를 합류하여 희신로 변한다. 유금은 기신인데 신유술, 금 격신이 왕해지고 계수가 신금을 설해서 길하다. 계수의 길상, 유금으로 인한 경금을 얻는다. 계수는 관성인데 상관성의 길성이 있는 것이고 유금은 재성인데 경금 재성의 길함을 얻는다.
길하다고 하는 것은 주부와 주신과 일 간의 어떤 그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경쟁의 측면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계유년, 계수는 정관이죠. 일간 대비, 격신 대비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길한 측면을 볼까요? 일단 재원으로 볼 재원. 확대. 어떤 톡톡 튀는 거죠. 톡 튀는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채용되거나 이런 경우.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영역. 무슨 뭔가 확장 이런 것들. 그 다음 발자는 앞에 나온 발자죠. 346페이지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온 의뢰운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동생, 신사년, 형제를 볼 때 우리가 그 일본에서 우리가 그 봤던 그런 내용을 한번 그 기억해 보시면 형제는 태극점이 원래는 비겁이죠. 비겁. 비겁인데 비견이 남자 형제인지 여자 형제인지 겁재가 남자 여자 형제 먼저 가려야 된다고 했죠. 비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남자면 비견은 남자 형제 이건 아닙니다. 임수가 희신이기 때문에 양간이 동성 형제이다. 즉 임수가 남자 형제, 간목이 설하니까 경금이 남자 형제. 인옷을 화가 극하는 것을 시간 임수가 투관하에 극한다. 시간에 있으니까 동생이죠. 그래서 동생이 있다. 신사년, 신금은 형제, 경금이었죠. 가신이죠. 사화는 경금의 장생지인데 인사형, 인옷을 왕한화에 경신금이 모두 녹아 없어진다. 경금에 해당되는 인사물에 흉이 응한다. 인물로는 동사 형제이다. 유년의 기람을 만약 명국이 접수하게 되면 기라고, 유년이 기란데 만약 명국에 그 기람을 전달하지 못하면 흉하다고 논한다. 유년이 흉한데 명국에 전달되면 흉하고 반대면 흉한 중에 기람이 있다. 이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